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1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거 속았구나, 김정은한테 속았구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게 사실과 거리가 멀구나, 그러면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 내가 이거 망신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생어라는 그 유명한 안보 전문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북한과의 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성과 실험하고 있다. 트럼프가 실험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과 동맹국 관계자들에게도 동맹국 관계자 주로 문재인 대통령 뜻하는 듯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질적이 되었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짧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통역을 빼면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은 것은 귀하가 전해준, 김정은하고 만나서 전해준 이야기와 북한이 최근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냐 라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며칠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은 상당히 조급하다 하는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면은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라고 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말에 깜짝 놀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완전한 핵포기를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좀 따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계관의 이야기 직후인 지난 17일, 18일에 참모들에게 미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북한의 이야기와 문 대통령이 전해준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르냐, 컨트라딕트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냐, 왜 이렇게 모순되느냐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수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회담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이 북한에 나쁜 신호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노벨상에 대한 허영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김정은이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심리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이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의심스럽다. 세부 협상 계획에 대해서, 예컨대 우라늄 농축 능력, 플루토늄 재처리, 핵무기 생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세한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고 하듯이 북한과의 교섭에서 말 하나 잘못 적으면 큰일 납니다. 좋은 예가 북한이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에 미국, 한국이 동의해 줌으로써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언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했느냐? 한반도 비핵화하자는 거 아니냐? 즉 미국도 핵 철수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 핵 포기할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쓰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한테 말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항상 아주 브리핑을 듣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오바마와 부시가 북한을 잘못 다루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당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백악관의 참모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선임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마이클 그린 현재 조지타운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포린 어페어지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회담에 나올 것이다. 김정은은 북핵의 미래에 관한 장기판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미래에 관한 장기판 두 개의 말하자면은 게임을 가지고 일종의 멀티플레이어가 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트럼프는 말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의 딜레마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오바마가 한 이란 핵 동결 합의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에 의해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97%를 해외에 반출했다. 만약 이것보다도 약한 합의를 김정은과 맺게 된다면은 그 뒤로는 트럼프가 국내에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더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켜 주려면은 최소한 이번 합의에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구체적 행동으로서 ICBM 개발 안 한다, 실전 배치 안 한다, 플러스 핵폭탄이나 핵물질을 앞으로 한 6개월 안에 완전 철거한다.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농축 시설도 없앤다. 거기에 대한 보장으로서 핵폭탄 몇 개를 우선 미국의 핵시설로 보내가지고 해체한다. 이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김정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 엘리트가 지금 핵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는데 우리가 패전국가도 아닌데 왜 그런 치욕적인 양보를 하느냐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조셉 윤 최근에 그만둔 그래서 언론 자유가 있는 이 국무부의 북한 전문가는 대가 없이 북한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은 미국도 성의를 보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딜레마는 그런 합의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욕을 많이 먹게 되고 이 회담으로서 영웅이 되려고 했는데 이 회담으로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그런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은 김정은 만나고 와서 완전히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북한이 저렇게 나오느냐.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CIA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몰라도 그러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핵폐기하겠다고 해놓고 필요하면은 금방 핵능력을 재건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저는 이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특히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김정은이가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말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고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비핵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적석해서 그러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때도 트럼프가 알아듣기는 북한이 비핵화한다.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 드디어 굴복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핵 폐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1%도 없고 오히려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북한은 이제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앞으로는 군축 회담에 응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번에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을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다른 핵 보유국과 당당하게 만나가지고 앞으로 군축을 논의한다. 핵을 어떻게 좀 줄이겠느냐. 그러려면은 미국도 양보해야 되고 그걸 봐가지고 북한도 조금씩 양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적인 언론이 들어서가지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고 그림을 근사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공의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국제사회에 보내고 또 판문점에서 만나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마치 김정은이가 달라진 것처럼 세계를 속였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비로소 그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볼턴 같은 사람은 이미 알았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계속 외롭게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강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악역을 맡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김계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언제 비핵화하겠다고 했느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고 그것은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회담 안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트럼프가 깜짝 놀라고 화를 내가지고 참모들을 불러서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김정은하고 안 만나겠다 하면은 바보 됩니다, 바보. 김정은이가 안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쉬워요. 문제 해결이 쉬운데 아주 뭐 김정은이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축혀줘 놓고 또 김정은이가 인질 세 사람을 석방해 주니까 그것도 고맙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을 띄워놓을 때를 띄워놓고 노벨 평화상에 대한 꿈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담에 상당한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미국 국민들한테 자신을 드러내 버린 거죠. 이게 김정은에게는 약점으로 딱 잡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담을 깰 수 있느냐? 회담은 트럼프가 먼저 나와서 깰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깨려면 깨요. 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회담에서 나올 공동성명서를 지금 양쪽 실무자가 만나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김정은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요구사항을 담는 거죠. 그게 CVID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북한으로부터 핵폭탄 10개 넘겨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합의문에 담자고 하면은 그때는 김정은이가 회담을 깰 겁니다. 깰 거예요. 차선은 뭐냐면 일단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다가 agree to disagree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데 대해서 합의를 했다. 흔히 외교적 언어로서 회담이 깨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가지고 각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 만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고 북한의 입장은 이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실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게 차선은 됩니다. 차선. 최악은 뭐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실전 배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미국 본토는 안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의논해보자. 이런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미국 국민들한테는 미국이 이제 핵공격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공을 선전하겠죠. 그럴 명분이 하나 생기고 실질적으로는 북한 페이스로 가버리는 거죠. 북한은 그 뒤에 금정단계나 이런 데서 계속 목리를 부려가지고 옛날처럼 시간만 때우고, 그러나 국제 제재 국면으로서는 피하고 그 사이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뜯어먹고 하는 그 전략으로 가는, 이게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 이렇게 되면은 또 그보다 더 최악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무리하게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도마 위에 올려놓아 가지고 한미동맹을 축소한다든지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체제를 약화시키는 양보를 체제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은에게 해줄 때,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아베와 똑같은 처지에서 막아야 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그런 안보 체제를 허물어가지고 김정은을 만족시키는 거기에 오히려 합세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앞장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은 완전히 희생되는 거죠. 희생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최악입니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서 트럼프를 만날 것인데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흔히 영어로 moment of tru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죠.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 진실을 직시하는 게 바로 올바른 정책을 펴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실이 뭐냐는 겁니다. 결국 진실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의 입장에 선다면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 회담을 깨야 합니다. 이 회담을 깨고 다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군사적 옵션도 정비하고 한 2년 정도 버티면은 그때 김정은은 확실하게 손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